예,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소점포 활성화 전략 두 번째 시간으로 그럼 활성화를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활성화를 해야 되는가에 대해서는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예. 그래서 어떻게 활성화를 하는데 그러면은 어떻게 하느냐 방법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는데 먼저 대점포를 진단을 자기가 잘 해야 됩니다. 점포를 병을 고치려면은 병원 가서 어떻게 해야 돼요? 병을 찾아내야 되잖아요. 어디 아프긴 아픈데 어디 아픈지는 몰라. 그러고 맨날 뭐 안 되잖아요. 찾아내야 되잖아요. 그걸 잘 찾는 사람이 누구예요? 의사 선생님이죠. 못 찾는 사람은 돌팔이라고 하죠. 잘 찾아내야지. 그걸 찾아야 고칠 거 아닙니까? 그죠? 점포도 마찬가지. 뭐 활성화 시킬 되는데 그냥 뭐 가서 활성화한다고 활성화가 되느냐 안 된다 이 말이야. 그럼 뭐가 어떻고 뭐가 어떻고 이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진단을 첫 번째 해야 되고 그다음에 진단을 하고 났으면은 원인을 알았으니까 처방을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거를 제가 한번 보고 그다음에 중요한 거는 매출 관리, 매출하고 손익 관리가 되고 있는지 안 되고 있는지 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그럼 어떻게 활성화를 하느냐?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 결국은 점포가 활성화되려면은 누가 많이 와야 돼요? 고객이 많이 와야죠. 그죠? 고객이 와야 돼요. 고객을 오게 하는 방법은 몇 가지 방법이 있죠. 자세한 건 나중에 다음 시간에 다시 말씀드리겠지만 우선은 제일 좋은 거는 뭐냐면 서절로 오게 하는 거지. 저절로 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오는 거지. 고객이 찾아오는 거예요. 자기가 알아서 오게끔 하는 거죠. 굉장히 중요하죠. 실제로 그런 고객들이 일정 수 이상 되는 점포는요, 정말로 좋은 점포입니다. 속여 부럽지 않을 정도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점포예요. 우리나라도 이 점포에 대해서도 가치를 부여할 필요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뭐 그 1년 365일 10년 동안 늘 안정적으로 매출이 탁 올라온 점포는 굉장한 가치를 가지고 있죠. 그거는요, 장사하기 싫어도 손님이 와서 다 팔아주고 계산해주고 다 가는데 그렇게 만들어야 된다. 그러려면은 네 가지 부분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가지 그 아이템에 따라서 조금의 차이는 있지만은 그래도 지금 외식업이 그 전체 아이템 중에서 비중을 많이 차지하고 다른 거에 비해서 외식업이 좀 까다로운 요소들이 있기 때문에 그걸 중심으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릴게요. 그래서 첫째 이제 이걸 봐야 됩니다. 상권. 내 점포가 처해 있는 상권이 입점하고 있는 상권이 그 아이템하고 맞는지 안 맞는지를 봐야죠. 상권이 봐야 돼요. 그다음에 상품을 봐야 됩니다. 자기 상품을 이제 조사하는 거죠. 상품. 잘 나가고 안 나가고 뭐가 문제고 이걸 봐야 되고 그다음에 서비스를 봐야 되고 마지막으로 운영자를 봐야 됩니다. 자기 진단을 자기가 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네 가지 중에 제일 중요한 게 참 아까 시간에 내가 그만큼 이야기를 했는데도 운영자가 제일 중요하죠. 운영자가. 아니 상권 좋고 상품 좋고 서비스 좋으면 뭐해? 운영을 개판을 해버린대. 다 안 좋더라도 이 사람이 정신 똑바로 차려 있으면요 이 가게 살릴 수 있어요. 제가 장담한 100% 살릴 수 있어요. 정신 상태가 똑바로 바뀌면요 살릴 수 있어요. 반대로 최고의 자리에서 정말 좋은 상품 가지고 훌륭한 서비스가 하는데도 사장이 정신 상태가 썩어 빠졌다. 뭐 안 됩니다. 그런 경우 많이 봐요. 안 돼요. 그럼요. 제일 중요합니다. 왜? 큰 조직은요. 사장이 좀 저거 하더라도 부사장도 있고 전무도 있고 이런 분들이 딱딱딱딱 이렇게 해갖고 전체를 끌고 나가는데 이 소점포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사업자의 관여도가 거의 100% 이상 관여가 돼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이 쫙 이래 보면 전체로 확 가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이해되시죠? 네. 어디 가서 뭐 상권이 상권 전문가는 상권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하겠지. 서비스 강의하신 분들은 서비스가 제일이라 그러는데 그 사람 이야기고 제일 중요한 게 사업자, 운영하는 사람이 중요합니다. 자, 그리고 이 네 가지 중에서
뭐가 문제 있는가를 찾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 문제야. 그럼 어떻게 돼요? 접어야죠. 다 문제면 어떻게 안 하는 게 나아요. 국가를 위해서도 안 하는 게 나아. 그러면 자, 상권이 문제다. 이게. 그럼 상권이 문제면 어떻게 해? 가장 쉬운 방법은 옮기면 되죠. 가장 쉬운 방법은 상권을 옮기면 돼요. 근데 그냥 못 옮기잖아요. 돈이 들잖아요. 그러면 거기서 판단을 잘해야 돼요. 자, 이 상권에서 이제 그 전문적으로 우리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전혀 가능성이 없는 상권이 있고 가능성이 있는 상권도 있어요. 그 판단을 하셔가지고 자, 상권이 예를 들어서 얼토당토 하는 데가 있으면 이건 안 됩니다. 그거는 뭐 누가 해도 안 돼요. 신이 해도 안 돼. 정말이에요. 근데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그러면은 나머지 세 가지 있잖아요. 상품 서비스 운영자의 경쟁력을 극대화시켜서 그걸 커버하면은 운영이 가능합니다. 이걸 할 수가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돼. 그러면 이제 자, 폐업이 창업하는 사람은 폐업을 두려워하잖아요. 폐업도 창업이에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나도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이 이야기는 뭐냐면 폐업을 두려워하면요. 절대 창업 못 합니다. 폐업할 땐 쉽게 우리가 망했다고 그러잖아요. 실패했다. 실패할 때는 뭐 실패한 이유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게 내가 그걸 가지고 다음에 다시 시작을 하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실패를 많이 하면 반드시 성공합니다. 창업은. 근데 실패할 때마다 뭐가 손실이 생기잖아요. 그걸 감당할 수 있으면 계속 실패하는 거지 뭐. 그러니까 언젠가 성공하게 돼 있다니까 이게. 그렇게 되는 거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렇게 잘 봐야 되는데 상권은 그래서 아니다 싶으면 빨리 접을 수 있는 것도 필요해. 계속 갖고 있어봐야 손실은 더 커지는데. 그 판단을 정확하게 냉철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것도 누가 하느냐? 본인이 하죠. 운영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사람이. 이 사람이 우리 뭉텅하면 아무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품력입니다. 상품을 보자 이거지. 자, 동등한 위치에서 영업을 하는데 자기 동종업종은 A 점포는 장사가 잘 돼. 손님도 많이 가고. 맨날 그거 쳐다보면서 부러워하고 있으면 돼. 왜 안 되냐 봤더만 분석해 보니까 상품에서 경쟁력이 떨어지더라고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보강을 해야죠. 보강을 해야죠. 어떻게 보강하느냐? 그건 이제 그 상품이 다 틀리기 때문에 어쨌든 보강을 해야 된다. 근데 이것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이 자체도 안 하면 이것도 몰라. 자, 이걸 보강을 하면 되죠. 이거 보강할 때 좋은 방법은 벤치마킹을 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원래 이거 이 장사를 잘 하시는 분 사장님은요 어디 맛있다 그러면 가만 안 있습니다. 가서 다 먹어봅니다. 싹 가서 먹어보고요. 저 눈치 보이면 종업원 시켜 사오라 그래서 먹어보고 분석하고 연구합니다. 그것도 내가 또 말씀드리지만은 그것도 자기가 좋아야 돼. 예를 들어서 자기는 순대가 정말 먹기 싫어. 근데 순대집 해. 그럼 벤치마킹이 되겠어요?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 누구 보고 야 너 먹어봐라. 조리장 보고 당신이 먹어보셔. 당신이 먹어본 거하고 내가 먹어본 거하고 틀리잖아요. 내가 먹어봐야 돼. 내가. 그래서 상품은 그렇게 보강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거는 하루아침에 저기 잘 된다니까 뺏기려 하지 말고 벤치마킹은 카피하는 게 아니죠. 갖고 와서 그걸 나한테 맞게끔 다시 만드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은 의미가 없어요. 그걸 해야 되고. 그 다음에 서비스는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제 서비스는 모든 업종에 다 기본이 되니까 이거는 이제 나중에 그 종업원 관리나 교육을 통해서 이제 서비스하는 방법인데 어쨌든 서비스도 벤치마킹도 필요하고 자기가 서비스가 안 되는 데는 그거는 뭐냐면 이 서비스는요 마음으로 하는 겁니다. 마음으로 하는 거예요. 저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기 오는 손님들이 당신이 이 세상에서 정말 보고 싶었던 사람이 온다고 생각하면은 목소리 뭐 이게 이야기 안 하더라도 딱 보는 순간 눈빛이 바짝바짝 하면서 얼굴이 환해질 거 아니냐 이거지. 그렇잖아요. 애인 만난다 생각하면 막 기분이 좋아가지고 막 이렇게 되는 듯이. 저 어릴 때 연애 안 해봤어요? 나는 그렇던데.
그러면 쫙 이제 막 광채가 나잖아 이렇게. 그 기운을 고객한테 주는데 고객이 싫어하겠어요? 그게 서비스야. 근데 뭐 이게 규격화된 서비스는 보다는 기본적으로 그런 게 더 중요해. 그거는 쉽지 않. 배워서 되지만 기본적으로 그게 안 되면 안 된다. 속으로 인상 팍 쓰고 뭐 욕하면서 이런 이야기 하는 거하고는 틀리잖아요. 그 다 표시가 난다니까요. 그런 거죠. 그러니까 항상 이것도 누가 하는 거야? 본인이 하는 거예요. 본인은 인상 뻑 쓰고 있으면서 종업원 하라 그러면 안 합니다. 종업원이 뭐 미쳤어요? 안 해요. 주인이 안 하면 절대 안 합니다. 주인이 200을 하면은 종업원이 150 해주고 더 이제 감동하면 180 따라가지고 나중에 이제 더 해주지 300을 해주지 주인보다 더 해주지. 그렇게 만들려면 주인이 해야 된다. 그 전체적인 이 그 세 가지 부분에서 무엇이 문제가 장점이고 무엇이 약점이고 이걸 찾아낼 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그거를 바꾸면 되잖아요. 처방을 내려서. 근데 중요한 건 그 하는 것도 누가요? 운영자라 그죠. 그걸 잘. 그렇게 해서 그 원인을 진단해서 치유를 하면은 고객이 와서 그것 때문에 안 왔던 고객인데 다른 것 때문에 올 수도 있잖아요. 그죠? 네. 왔는데 이게 보완이 됐어. 그럼 어떻게 돼요? 기분이 좋아지는 거죠. 고객 만족도가 올라가는 거죠. 그럼 뭐가 됩니까? 재방문율이 많아지잖아요. 그럼 재방문율이 많이 되다 보면 나중에 뭐가 돼요? 고정 고객이 되는 거죠. 그러면 어떻게 되냐? 고정 고객이 그렇게 하나씩 두씩 늘어나니까 어떻게 돼요? 안정적인 매출이 유지가 되고 안정적인 수익 실현이 가능해지잖아요. 이 상태로 되는 거죠. 그게 기본이 뭐냐면 이거 진단 안 하고 막 돈 들여서 광고하고 홍보해봐야 말짱 도루묵이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거를 잘 보실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점포 사업 하시는 분들이 관광하기 쉬운 것 중에 하나가 지금 뭐냐면은 매출 관리나 손익 관리를 잘 안 합니다. 손익 관리를 안 해요. 제가 한 10몇 년간 그 장사하신 분 장사 잘 돼요. 가서 이제 제가 물어봤어요. 얼마 봅니까? 모른대 얼마 버는지. 그럼 뭐 카드 매출이 뭐 이 정도 되니까 이 정도 되겠지. 그럼 내가 또 물어 원가가 얼마입니까? 계산 안 해봤대. 근데 그냥 하는 거예요. 다행히 운이 좋아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그런 분들이 그야말로 옆에 경쟁업소가 쫙쫙 들어와가지고 매출이 떨어지기 시작하면은 감당을 못 합니다. 그래서 손익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 제일 순서를 보면 매출 분석을 해야 된다. 매출 분석. 내가 판매하고 있는 상품이 가지수 10가지다. 그럼 10가지 중에 한 달 쫙 이렇게 분석해 보면 요즘 이런 프로그램도 많기 때문에 하면 되고요. 끝나고 나서 전표 가지고 탁탁 이렇게 하면은 쉽게 할 수 있어요. 그 프로그램 고르는 것도 있고 필요하면 이야기하세요. 내가 드릴 테니까. 공짜로 드릴 테니까. 근데 쉬워요. 해놓으면은 뭐가 되냐면 한 달 쫙 결론 딱 보면은 우리 집에서 제일 많이 팔리는 게 이거구나. 이건데 이게 그냥 감으로 알죠. 근데 정확하게 몇 개가 팔리고 전체 비중에서 어느 정도 된다. 그 다음에 이걸 요일별로 나오죠. 요일별로. 무슨 요일 날 제일 많이 팔리더라. 뭐가. 근데 요거는 이상하게 토요일 날만 많이 팔리네. 그거 나오잖아요. 이게요. 한 달, 두 달, 1년, 2년 쌓이잖아요. 그럼 이게 그대로 될 확률이 많습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A라는 상품은 월화수목금은 하나도 안 팔리는데 토요일마다 막 나간다 이거야. 그럼 월화수목금 그거 준비할 필요 있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준비해놨다가 신선도 떨어지고 그러면 이게 고객 만족도 떨어지잖아요. 그런 거죠. 이걸 하기 위해서는 그걸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걸 안 하는 사람이 심하게 하면요. 더 디테일하게 하려면은 남녀, 성별, 연령별, 시간대별까지 다 할 수 있어요. 요즘은 그런 프로그램이 좋기 때문에 그걸 활용하면 충분히 할 수 있어요. 그걸 내가 알면은 점포 운영하는데 자신감이 생깁니다. 딱 보이죠. 예? 다 보이는데. 오케스트라 요즘 뭐 연주하는 뭐 드라마가 좀 인기 있는 모양인데 어떤 그 사람들은요 전부 각기 다른 악기잖아요. 부는 방식이 다 틀리잖아요. 근데 딱 듣고 뭐가 잘못돼 다 끄집어내잖아요. 운영자는 최소한 그 정도는 돼야 돼요. 그래야 자 이걸 한번 세게 쫙 하면 이게 확 되듯이 음악이
쫙 하면 줄이고 그게 조율이 안 되면은 자 사장이 점포 가서 자, 오늘은 이렇게 합시다 이렇게 했는데 종업원은 딴 데로 씩 갚고 이게 안 되는 거죠. 그래서 매출 분석을 해야 될 필요가 있고 그 다음에 그 매출이 아무리 많아도 월말 가보니까 가져가는 게 없어. 그러면 수익 그 손익 관리를 해야 그 수지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수지 분석을. 그러니까 원가 비중이 터무니없이 높다든가 이런 거를 찾아낼 수가 있잖아요. 아까 말씀 매출 분석인데 A라는 상품이 제일 많이 팔리는데 보니까 그게 원가가 가장 높은 상품이야. 그럼 이거는 많이 팔면 많이 팔수록 별로 남는 게 없잖아요. 그럼 이건 대책을 강구해야 되잖아요. 대책. 그런 노력들을 안 합니다. 야 요즘 물가 많이 올랐네. 파 한 단에 뭐 야 좀 어려 못 살겠다. 그래놓고 손님들한테 손님이 뭐 김치 도로를 가면 인상 써보고 그런 데도 있잖아요. 한참 막 김치값 올라가고 이러면 그런 데도 있어요. 안 주고 아예. 그럼 뭐냐 차라리 그게 분석이 되면요 가격을 높이 받으면 됩니다. 그런 건 소비자들이 충분히 받아들여요. 근데 그런 거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어야 돼요. 그래서 원가 비중 높은 게 있으면은 원가 잘은 안 팔리지만 하나 팔리면 많이 남는 것도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구성을 잘해서 종업원을 교육시켜서 판매비를 이렇게 맞춰가야죠. 그래 전체적으로 수익률이 나오니까 그런 것도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그 손익 관리하는데 고정비로 들어가는 게 있잖아요. 임대료라든가 뭐 인건비라든가. 그다음 변동비는 이제 그 매출에 따라서 원가제는 매출에 따라서 달라지니까 이렇게 들어가는 비용에 대해서도 알고 있어야만이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은 나중에 보면은 해갖고 뭐 주고 이러면 자기가 쓸 거 쓰고 나면은 뭐 대금 지불할 것도 잘 안 되는 경우가 있어요. 이걸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그래서 한 달에 내가 매출이 이 정도 되면은 내가 지출해야 될 게 이만큼이다. 그럼 나머지 내 저거잖아요. 그걸 가지고 계획을 세우는 거죠. 내가 쓸 때 쓰고 뭐 차입한 거 있으면 갚을 건 갚고 이자 줄 건 주고 생활비 쓸 건 쓰고 또 예비비로 저축해 놓고 저축해 놓고 왜? 매출이라는 게 항상 그렇게 되면 좋지만 항상 조금의 변동폭은 있을 수 있어요. 거기에 대한 대비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게 전체적으로 관리가 돼줘야 될 필요가 있다. 통상적으로 보면은 음식점 같은 경우에는 우리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3, 5, 2, 12, 8 이래갖고 이제 뭐냐면 한 달을 30일로 보면은 3일간 매출이 임대료하고 같거나 많아야 된다. 예를 들어서 여기 임대료가 300만 원이면은 일매출이 300만 원은 나와줘야 된다는 거죠. 그럼 5일은 뭐냐? 인건비예요. 실제로 5일 인건비 한 500만 원밖에 안 되잖아요. 그죠? 근데 100만 원 매출에 500만 원 해서 부부가 운영하는 점포 같으면 충분히 가능하죠.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부부가 운영을 안 하고 매니저를 쓴다든가 누구 점장을 쓴다든가 쓰면은 이게 이제 포지션이 달라지지. 어쨌든 가장 이게 좋은 형태가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2는 뭐냐면 이틀 치는 관리비나 기타 이런 공과금 이런 것들이 나가고 그 다음에 12일치가 뭐냐면은 원가입니다. 여기는 이제 계산해 보면 12일치 하면 한 40% 정도 이렇게 되거든요. 그럼 최근에 보면은 물가 상승 때문에 40%도 넘게 나오는 경우도 있는데 어쨌든 12일치는 원가. 그럼 나머지 8일치가 뭐냐 하면은 자기 수익입니다. 그럼 우리가 이제 예를 들어서 일매출이 100만 원인 점포가 30일간 운영해서 3천만 원의 매출이 나오면은 그 중에서 8일치인 800만 원이 어떻게 되는 거죠? 내 수익이죠. 괜찮죠? 그죠? 근데 만약에 5일치인데 내가 좀 더 열심히 해야 되는데 내가 좀 게으르 빠져 사람만 더 썼어. 그럼 100만 원이 또 예를 들어 나갔어. 그러면 7일치가 되는 거지. 그러니까 그렇게 나가면은 상대적으로 내게 어떻게 돼요? 준다 생각하시면. 요거를 기본적으로 머릿속에 기억에 두셨다가 한번 적용해 보는 것도 괜찮습니다. 근데 뭐 해보니까 딱 안 맞아 떨어진다고 못 하겠다. 이건 아니고 요게 이제 가장 이상적인 형태야. 근데 이럴 수도 있잖아요. 그 점포 사이즈에 따라서 종업을 안 써야 될 형태도 있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거 직접 예를 들어서 부부가 한다 이러면은 부부가 할 때 자기 인건비 포함합니까? 안 합니까? 뭘 해요? 아니요. 하면은
맨날 마이너스야. 자기 인건비 책정해 가갖고 원래 그 사업자는 자기 인건비 가져가는 거기 때문에 자기 인건비 책정은 안 합니다. 자기 인건비를 얼마나 책정할 거예요? 내가 볼 때는 100만 원도 안 되는데 뭐 어디서 500만 원 이렇게 하고 이런. 통상적으로 사업자는 그렇게 안 하기. 그 대신 남는 건 자기가 다 가져가요. 남는 거. 그렇게 그걸 좀 하시면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장사를 하던 시대는 이제 지났다는 거죠. 그러면은 자 우리 집은 한 달 매출이 이 정도 되고 원가 포지션은 이렇게 되고 인건비 이렇게 나가고 제일 잘 나가는 상품이 이건데 최근에 세 번째로 잘 나가는 상품을 약간 변화를 줬더만은 매출이 좀 늘어서 2등으로 따라왔어요. 요런 게 이제 다 자기가 판단하고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 누가 봐주냐요? 자기가 해야 돼요. 그렇게 해야 뭐냐면 그러면 2등, 3등에 있던 메뉴가 2등에서 1등을 추월하게 돼. 그럼 우리 점포의 대표 메뉴가 얘가 이제 되는 거죠. 그러면 기존에 옛날 명성을 가진 대표 메뉴가 2개가 되니까 그럼 매출이 자동적으로 어떻게 돼요? 올라갈 수 있는 여지가 생기죠. 근데 이걸 몰라. 어떤 집 가보면요. 오픈하고 몇 달 동안 안 팔린 메뉴도 있어요. 그럼 어디 있어요? 그 냉장고 안에 있어요. 이게 관리가 되면은 재고 관리도 자동적으로 됩니다. 재고 관리고. 내가 예를 들어서 무를 10개 사줬어. 어제 알잖아요. 사입된 게 나오니까. 그럼 무 10개 가지고 그날 메뉴 나간 거 딱 계산해 보니까 어디 나가고 그러면 지금 새 토막 반이 남아야 된대. 3개 반이. 그렇게 계산 나오잖아요. 레시피대로 들어가니까. 근데 가보니까 없어. 그 주방장이 목말라서 깎아 먹었지. 근데 그것도 모르면 안 된다 이거죠. 그걸 알아야 돼요. 그래서 막연하게 해서는 점포를 활성화시킬 수가 없어요. 그건 운에 맡기는 수밖에 없어요. 당연하죠. 재고 파악을 잘못하면요. 자꾸 로스가 생깁니다. 근데 그걸 나중에 보면은 잘못 관리해서 버리는 것도 있고 의도적으로 잘못되는 것도 있고 하니까 그런 걸 잘 한다. 매출 관리를 하다 보면은 매출 관리하면 자동적으로 수지 분석하게 되고 손익 관리하게 하다 보면 자동적으로 재고 관리는 저절로 됩니다. 안 할 수가 없어요. 보니 매출은 안 나왔는데 이상하게 사입되는 게 보니까 막 양배추만 많이 사입돼. 나오잖아요. 보니까. 왜 그런가? 따져봐야 될 거 아니야. 역으로 추적하면 답이 나오는데. 그거를 잘 봐야 돼요. 그래서 그럼 내가 이제 기존에 사업 하시는 분들은 내가 할 줄 모른다 이거야. 그거 내가 그거 어떻게 하냐.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배워야죠. 뭐 모르는 게 무슨 벼슬입니까? 배워야 된다는 거죠. 왜 배워야 되냐 하면은 그 경쟁 업체들이 그렇게 들어오면요. 다 알고 붙는데 이길 수 있어요. 힘듭니다. 힘들어요. 그래서 배워야 돼요. 그다음에 이익도 자기 책임이고 손해도 자기 책임이야. 모든 게 자기 책임이기 때문에 그런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자기 점포 진단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냉정하게 할 필요가 있습니다. 어떤 분들 이런 분들 있어요. 우리 집은 끄떡없어. 이렇게 그 자신감이 너무 넘쳐서 어떻게 오만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근데 냉정하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냉정하게. 사업을 이렇게 하시는 분들은 항상 그 부족하다는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이게 절대 최고 아닙니다. 저는 제가 아는 그 음식점 사장님 보면은 항상 고민하고 연구해요. 그러니까 항상 고객이 한두 명씩 늘어. 그 실제로 내가 보니까 그런 부분을 해야 되고 그다음에 자기 점포를 진단한다는 이야기는 결국은 사업자 자신을 진단한다는 이야기하고 똑같습니다. 자기가 자기 자신을 진단할 만큼의 냉철한 판단력을 가지면 그건 성공할 수 있죠. 근데 자기는 이상 없다고 생각하지 항상. 그거는 활성화가 될 수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래서 아까도 말씀드렸지만은 활성화를 하기 위해서는 어디서 무엇이 문제인가를 찾아내는 그 작업이 먼저 이루어져야 되고 그거는 냉정하게 객관적인 잣대로 이루어져야만이 점포 활성화를 시킬 수 있는 뭔가를 찾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은 다음 시간에 또 이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